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론 보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비 후보들이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공약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이 있는 그런 선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입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5번째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업 편만 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 또 우리 경제의 동맥인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살리고 골목시장을 살리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부자들만 감세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정책 방향을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민주당과 많은 진보 정당들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던 서울 서대문갑의 김홍국 예비후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고 비례대표 출마하시는 백혜숙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경기 광명시 의뢰 김혜민 예비후보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두 분 참석자 예비후보님의 말씀 간단히 먼저 듣고 기자회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가능 국민밥상 포럼 대표 백혜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응모를 한 출마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민생 공동공약 5탄을 발표를 하는데 이 중소기업 관련해서 개별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만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공동체의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정책이 포함돼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민주당만의 특별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 예비후보 김혜민입니다. 중소기업이 총 고용 인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 정책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여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피해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예비 후보들은 이 대기업들을 편들고 중소기업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싶어서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민생 지키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는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구려개교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해고위원 폐수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말 처참할 정도로 참담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편들며 중소기업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반드시 심판하고 바꾸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동맥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극 지원과 소통으로 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수의 99%와 총 고용 인원의 88%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반복하며 생사의 기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 지수는 97%로 지난해보다 13.9% 감소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 지수는 전년 대비 4.3% 축소되었고 이는 8.8% 감소한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합니다.
대기업 생산 역시 올해 들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낙폭은 0.4%에 그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동차 부품업, 기타 금속 가공업 등에서 특히 타격이 컸습니다. 자동차, 조선의 부진이 대기업에서는 하청, 협력업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식당 주점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체 중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9.3%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은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된 하청업체로 전락해 대기업의 절반 정도의 이윤만 가져가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 역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적 중소기업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져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 완화, 인력난 해소, 세제, 금융 등의 지원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협력 등 모든 지원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 위기감이 기업들 사이에 팽배하며 줄도산 징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363건으로 파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인한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안대출 예산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금리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 채용 공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추진하는 등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른 방향의 해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대, 장기 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 전기 가스 요금 등 지원 및 임대료 지원,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무분별한 관리비 인상 제한 등 고정비를 낮추는 방안 제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사태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폐업 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폐업 시 대출금 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및 소상공인 내일 채용 공제 등을 통한 목돈 마련 지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 사업자에게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정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금리 부담 완화 등 많은 약속 등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빌공짜 공약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비후보들은 위기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완화 정책으로 은행권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프로그램 추진,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20조 원대 금융정책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 정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전환 자금 지원 및 초격차 주력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중견 기업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 구성,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 지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맞춤형 보증금 지원 등의 70조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설비 투자 자금 지원, 은행별 우대금리 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우대금리 조건 제공 등의 50조 원을 투입하는 지원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과 간담회 및 고충 수렴 창구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 완화, 인력난 해소, 세제, 금융 등의 지원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 대기업 위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가 실현되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정책을 펼치며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범부처 및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 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완화 정책, 신산업 전환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 정책 등에 14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기의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오늘의 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다섯,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 상향, 폐업 시 대출금 상환 유예,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윈윈하며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지, 무능,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과 대응을 통해 민생과 경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과 우리 예비 후보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서대문갑 김홍국, 비례대표 백혜숙, 광명시을 김혜민, 남동구을 배태준, 용인병 부승찬, 분당갑 추승우, 안양동안을 송일찬, 수원정 김준혁, 서대문 갑 고봉기, 성북을 김성진, 부천갑 정재현, 성남수정 박영기 예비후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온 지방을 돌면서 온갖 공약을 내놓는 관건 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천 싸움이 있지만 좋은 정책 발굴되도록 함께 봐주시고 또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예비후보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